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아주 정면 충돌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어서 인도와 중국 양측이 국경 인근에 폭격기와 곡사포, 또 탱크와 장갑차 이런 것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 충돌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국경에서 마지막 총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96년 두 나라는 국경에서 우발적 상황을 막기 위한 협정을 맺었고요. 아예 총기 휴대를 금지시켰었습니다. 이 협정이 45년 만에 깨진 겁니다.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인도와 중국 양측의 발표가 다릅니다. 중국은 7일 밤 성명을 통해서 인도군이 중국군에 위협 사격을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군은 또 중국군이 먼저 공중에 총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6월에 라다크 지방에서 인도군 20여 명이 사망한 이후에 인도와 중국 두 나라 간의 충돌은 본격화됐는데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젠 양국이 진짜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각오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과 인도는 핵무기까지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총기 휴대 금지 협정을 먼저 깼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쇠몽둥이라든지 창으로 모장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서로 견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부정구사령부는 인도와 국경이 접한 티베트 지역에 대형 장거리 전략 폭격기 H6, 그러니까 훙이라고 그러는데 이 훙6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서부정구 소속의 77그룹 여단도요, 최근 신장 위구르 북서부 사막 지역에 실탄 방공 훈련을 벌이면서 인도를 위협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티베트 자치구로 추정되는 지역의 비행장에 최소 3대의 H6 폭격기하고 Y-20 수송기 1대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H6 폭격기는 전투 범위가 2,500km 달하고요. 공대지 또는 대함 순항 미사일 6개를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H6 폭격기의 배치 시점입니다. 지난 7일 이 국경 지역인 판공호수 일대에서 양측의 총격 발생 직후에 곧바로 이 H6 전략 폭격기를 티베트 지역에 배치했다는 것. 이건 인도와 군사적 충돌도 각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8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폭격기와 장갑차, 방공부대와 포병, 낙하산 부대를 고원지역, 그러니까 티베트로 이동시켰는데 이건 국가 주권과 영토 완결성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인력과 장비, 전술 전략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인도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충돌을 대비하는 이 중국 측의 의지를 대외에 공표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인도도 최신의 전투기와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 배치하면서 무력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중국군 서부정구 후군보장센터는 지난 6월 말부터 1만 톤이 넘는 각종의 군수물자를 스촨성과 칭장 고원에서 쿤룬산의 티베트 쪽으로 운송을 했습니다. 이들 물자는 티베트에 깔린 도로망 그리고 고속철로를 통해서 접경 지역으로 곧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또 7월 들어서 전쟁 사상자에 대한 응급수술 6천 건에 충당할 수 있는 혈액 2.5톤을 티베트로 공수했습니다. 중국은 또 유사시에 군사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신 차량도 대구 국경에 파견했습니다. 인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도 매체들이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인도군은 최근 국경 인근에 7,0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했고요. 또 T-90 탱크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그 29 전투기, 또 공격 헬기 아파치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들여온 라팔 전투기 5대 모두를 중국 국경에 배치했고요. 심지어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을 했습니다. 인도군이 이뿐 아니고요. 최근 이 러시아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갖춘 부대를 라다크 동쪽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대만의 자유시보에 따르면요, 인도군이 국경에 배치한 전력은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강의 맞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에 인도도 전혀 기죽지 않고 한번 붙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에 양국 군대 간의 육탄전을 위해서 중국은 몽둥이의 창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에 보이죠. 이 언월도라고 불리는 칼까지 소지한 특수부대원들을 국경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역시 이런 중국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적개심이 정말 큰 사람들인데요. 이 티베트 망명자 출신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국경에 투입했습니다. 하여간 뭐든지 해볼 테면 해봐라. 한판 붙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영 언론이죠. 글로벌 타임스는 9일 논평을 통해서 전쟁 준비도 돼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은 인도와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전쟁 준비는 철저히 돼 있다 그러면서 인도가 도발을 지속하거나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과 인도의 충돌에 나타난 특이점은 뭐냐면 인도군이 예전과 달리 아주 강경하다는 겁니다. 절대 중국의 그런 협박에 기죽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난 7일 일어난 총격전도요, 인도군이 먼저 중국군을 향해서 경고 사격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에 갈완 계곡에서의 유혈 충돌 때는 한 20명 정도 인도군이 사망을 했는데 인도군은 더 이상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이번에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인도 매체들의 평가입니다. 당시 갈완 계곡에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의 비무장 완충 지역에서 중국군이 진입해가지고 초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인도군이 이를 제지하려고 접근했거든요. 그러면서 충돌이 시작됐는데 중국군이 못이 박힌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인도군이 중국군들한테 맞아가지고 계곡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치욕에 대한 분노가 인도군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7일의 총격 사건은 한마디로 인도가 중국에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양측은 종종 통제선을 넘어서 대치 상황이 벌어져도 서로가 비무장 상태에서 기껏 해봤자 주먹 다툼의 수준 정도의 충돌로 마무리됐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중국군이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인도군 쪽으로 접근하니까 인도군은 제2의 갈완 계곡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중국군에게 경고를 했는데 계속 중국군이 이걸 무시하고 넘어오니까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도군은 30-40명 수준이었고요. 중국군 한 200명 정도나 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인도는 달라졌습니다. 중국을 대하는 태도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젠 중국을 향한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우선 프랑스로부터 36대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충돌 조짐이 보이니까 우선적으로 5대를 급히 들여와가지고 중국과의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인도 북부 안발라 공군기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 인도 국방부는 미그 29 21대, 수호이 30 MKI 12대 같은 이 러시아 전투기 33대도 1,800억 루피, 우리나라 돈 한 2조 9천억 되는데요. 이걸 들여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를 본따 가지고 우선적으로 중국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7개를 추가 금지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틱톡이라든지 위챗을 비롯해 가지고요, 유시 브라우저, 유시 뉴스 같은 59개의 앱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 미국이 하는 그대로 반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도와 중국의 충돌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들은 결코 친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인도와 중국은 서로 핵보유 국가이기도 해가지고 그동안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들이 왜 이렇게 전쟁 직전에 일촉즉발 사태로 가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관할하는 세계 최강의 정구사령부가 바로 미 태평양 사령부죠. 그런데 창설 71년 만인 지난 2018년 5월 30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 패권 추구를 견제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대중국 견제의 기본 파트너였던 일본에다가 인도와 호주를 더해가지고 대연맹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인도양은 특히 중국의 남진 정책과 아프리카 해상 진출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아주 전략적 중요성이 큽니다. 바로 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가장 큰 임무가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원벨트 원로드를 봉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야유를 꺾는 핵심 역할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맡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쿼드라고 그러죠. 이 4개 나라가 뭉친 겁니다. 지난 8월 3일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다영역 특임단이라는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라는 그 반중 특임 부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해가지고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이 부대는요, 첩보, 정보, 사이버, 전자전 이 모두를 포함하는 여기 우주 영역의 전력을 통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딱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붕괴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을 허물 때 미국이 썼던 전략이 뭐였냐면 바로 EEJ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이용해서 다른 오랑캐를 통제하고 부린다 하는 EEJ 전략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미국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만들면서 바로 그 중국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중국의 몰락이라는 특집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또 다른 EEJ 전술의 차용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중국이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미국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을 흔드는 카드로 이제는 인도와 베트남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붕괴 전략으로 중국 카드를 썼던 그 방식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략을 바로 인도를 맨 앞에 내세우고 여기에 베트남까지 뒷받쳐주는 방식으로 중국 붕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나라 다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죠. 미국의 유명한 외교 안보 전문지가 있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입니다.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해리 카지아니스 편집인은 지난 2019년 9월 9일 팍스뉴스에 중요한 기고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을 레이건 대통령의 옛 소련 해체 전략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런 기고문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을 비판하는데 사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포석이나 실행 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편집인은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략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편집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전략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일부 희생은 있겠지만 공산주의의 위협을 억제하려는 철학과 강단 있는 지도자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바로 이런 미국의 대전략을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 인도가 왜 중국에게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인도가 미국 편에 완전히 붙게 되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고요.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인도를 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가 만약에 미국과 완전히 결탁돼 가지고 중국의 완전히 엉덩이 부분 쪽 있죠. 이 엉덩이 부분 쪽을 그냥말로 군사적으로 위협한다 그러면 중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사실 국경을 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중국과
적대국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쓰고 인도가 이 미국 쪽에 붙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위협과 협박으로 인도의 갈 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미 미국이 인도하고 하나 돼가지고 중국에 대한 대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중국에게는 급소를 찌르는 비장의 무기가 된 거고요. 이렇게 인도를 사실상 미국의 군사동맹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최악의 경우에 해양 항로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어찌 중국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미국의 그랜드 전략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바뀔 수도 또 변할 수도 없는 미국의 확고한 전략이 됐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갈수록 우군이 사라지고 협력국도 줄어드는 형세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중국의 인구가 14억 3,900만 명이죠. 세계 제1위 국가입니다. 인도는 13억 8천만 명입니다.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만 합쳐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됩니다. 특히 인도는 땅도 넓지만 쌀농사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그동안 형제와 같은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모디 인도 총리가 시진핑의 고향인 시안을 방문했고요. 시진핑은 그곳으로 날아가서 모디 총리를 아주 대단하게 영접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양국의 정상은 세 개의 공장, 그러니까 중국과 세 개의 사무실, 인도가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항공 우주에서 지진까지, 즉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을 정도로 꿈도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는 중국의 1대1로에 얽힌 속내를 다 읽어버렸고 중국의 야심도 다 알아챘습니다. 그 틈을 미국이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이제 원수지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그 중국의 자리에 인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도로 대치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 전환이 중국을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는 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정세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